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태훈 변호사님께서 우리 국민은 어떻게 우리 민족성 굉장히 앞세우면서 북한에서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북한 인권 얘기를 안 하려고 하고, 탈북 여성들이 그토록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북한 인권 얘기를 국가도 국민도 안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선천적 자유결핍증 환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 그러면 영어로 프리덤도 있고 리버티도 있죠. 그러나 프리덤의 의미와 리버티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프리덤은 생래적,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 하늘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양도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찢어줄 수도 없는 그런 권리를 태어날 때부터 하늘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권리, 그거를 말할 때 프리덤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부모가 내 육신을 낳아줬지만 나의 인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는 그 누구도 나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관점에서 프리덤이라는 단어고요. 리버티는 거기에 지혜와 용기와 정의와 절제가 가미될 때, 그게 리버티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덤은 개인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리버티는 사회적 정의인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프리덤을 너무 좁게 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프리덤 안에는 근면, 정직, 그리고 자조, 자립입니다. 자조, 자립. 자조는 스스로를 돕는다는 한자 말이고요. 자립은 그러므로 해서 혼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립은 경제적 자립도 포함이 되지만 정신적 자립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면, 자조, 자립,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프리덤이라고 한다면, 자, 좀 듣기 거북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 국민이 프리덤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가? 리버티는커녕 프리덤이 안 됩니다. 프리덤을 뛰어넘어서 리버티, 절제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리버티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는 무엇을 위한 용기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 용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이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던 박의 정신, charity, 그 박의 정신은 형제입니다. 형제를 널리 퍼뜨리는 것. 그래서 나오는 것이 리베라시옹입니다. 리베라시옹. 리베라시옹은 리버티에서 나오죠. 그리고 리버티는 불어로 하면 리브로 살아야 되는 사회적 구속성. 사회적 구속성의 인간이 리버티를 향유할 수 있고, 그 리버티는 타인을 해방시켜서 같은 자유를 향유할 수 있어야 이게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왜 뼈아프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현재 선천적 자유결핍증 환자라고 보느냐, 이게 굉장히 좀 도전적인 얘기지만 우리를 정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뼈아프게 돌아보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비전을 갖고자 모이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제대로 된 비전을 갖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겁니다. 아까 김주성 총장님께서 자유민주주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우리 김진현 이사장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자유민주주의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 플러스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목적은 자유입니다. 우리는 어순이 형용사가 앞에 오죠. 그 접두사가 붙으면 뒤에 있는 단어가 본질이고 목적이지요.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가 목적이고 본질이고요. 민주주의는 수단과 방법입니다.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절을 거쳐서 2000년 이상 발전을 해온 개념이고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근대 입헌주의,
근대 시민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역사는 자유주의의 10배가 넘습니다. 그죠? 250년과 2000년이니까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자유가 목적이냐 하면 민주주의는요, 의사결정 방식이 다수결로 진행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예외적인 것은 인민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는 100% 전원일치여야 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손도 들지 않고 빨간 표를 이렇게 보이고 그게 몇 명이 빨간 표를 보였는지는 앞에서만 볼 수 있고 그냥 박수로 지나가죠. 전원일치. 그래서 권력 분립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민민주주의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는 앞에 인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민주주의라는 그 속성은 사실은 사이비로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가치 중립적입니다. 민주주의에는 가치가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가치 구속적이고 가치 체계적인 것은 자유주의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하기 때문에 그 속성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목소리 큰 사람이 휘두르면 특히 우리처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사회, 그 다음에 목소리 큰 사람이 하면은 다른 사람은 목소리 낮추는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근대에도 같이 서양 사회가 공유를 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수기민주주의, 시비민주주의, 깊이 논의한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유주의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이 취약한 민주주의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논의가 법학자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가 됐지만 그것이 헌법에 올라오지 못하다가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비로소 헌법에 올라온 것이 방어적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너무 취약해. 가치 중립적이야. 그래서 이 가치 구속적이고 가치 체계적인 자유주의를 실현하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헌법에 방어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는 시민 불복종부터 시작을 해서 헌법재판제도라든지 위헌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 헌법에 같은 경우에는 저항권이라든지 헌법 전문에, 그 다음에 정당 강제 해산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방어적 민주주의 가지고도 안 돼. 왜요? 이 공산주의, 이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투쟁이 자유주의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투적 민주주의 이론이 나오고 독일 헌법에 들어가 있고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어적인 것을 지나서 투쟁적, 전투적 민주주의.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제가 볼 때 자유인식 자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70년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기 안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다가 보니까 사실은 막 달려온 거죠. 막 달려오면서 길에서 지금 넘어지고 그 상처 입어서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것을 아까 우리 김신현 이사장님은 희망의 고통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못하게 하는 또 한가의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정신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원인은 농경사회. 이 같은 농경사회여도요, 밀농사를 짓는 민족하고 쌀농사를 짓는 민족은요, 사회 공동체의 정신 구조가 다릅니다. 밀농사는 1년에도 몇 번씩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적 결속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쌀농사는 한 번에 지어야 돼요. 그럼 물을 대야 돼요. 우기를 이용하기도 해야지만 극복하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라는 단어를 방종,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 그러니까 개인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자주 자립하려면 개인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터부시하는 문화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조선시대의 국교를, 그러니까 국가 이념, 국가 지도 이념을 유교화하면서 가부장제죠.
그다음에 충효 사상 이런 것들이 되면서 자유주의, 그러니까 개인이 자신의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사실은 마련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지금 시간이 이제 벌써 10분이 다 된 것 같아요. 제 토론문이 조금 깁니다. 이거 한번 나중에 읽어주시고요.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깨우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수 운동을 하셨던 분들, 자, 보수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왜 블레임하고 쉐임하는 단어로 되었나? 사실은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노동당, 보수당, 민주주의, 전 세계 민주주의의 산실이었던 영국의 경우를 보면요, 당이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 농민도 아니에요. 왜? 영국은 농사라는 것이 그렇게 척박했고 농민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결사체가 노동당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보수당은 Universal Value, 보편적 가치를 유지하고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결집을 후에 하게 돼요. 나중에 노동당보다 훨씬 나중에 보수당이 만들어지는데, 이 보수당은 특정 계급,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Universal Value, 보편적인,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제도를 보존하고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다르죠. 그런 점에서 우리의 오늘과 어제를 사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 척박한 선천성 자유결핍증 사회인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냐. 저는 저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리버티로 끌어올리려면, 프리덤도 안 돼 있는 사회에서 리버티를 끌어올리려면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밭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12월 10일이 세계인권선언, 사실은 세계인권선언도 월드가 아니라 Universal Human Rights Declaration이거든요. 그 행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 성공회상당에서 했습니다. 이 정권을 탄생시킨 거는 성공회 대학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거기에 가서 왜 거기서 했느냐 했더니 전쟁 중에 신부님 수녀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가 굉장히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 김정은을 만날 때 적어도 그 김일성이는 1945년부터 바로 신부님들을 처형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처형이 됐고 살아계신 분은 어떻게 살다 어떻게 돌아가셨고 수녀님들을 강제로 이 베일을 벗겨서 시집을 보내고 한 그 종교의 자유 얘기를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성당에 가서. 성탄절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신부님, 목사님, 수녀님들이 과연 자유주의적,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순교한다는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이 땅의 미래는